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자가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하철역에서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때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는 네. 건강요정 177호 전문의사 유창일 원장입니다. 네. 마이웨이. 네. 음악이 쫙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광화문역이나 네. 고속터미널역 같은 데 가면은 네네. 굉장히 계단이 길어요. 아, 그렇죠. 근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기다리죠. 한참 줄을 서서. 네. 왜냐면은 계단은 텅 비어 있는데 편하게들 올라가시려고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네. 저 혼자 유유히 헉헉거리면서 아니 건강 요정이신데요. 건강 요정이니까 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네. 혼자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광화문역이나 고속터미널역 같이 그 계단이 긴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굉장히 오래 올라가는 역에서 혼자서 막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유창일 원장님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보건복지부 177번째로 찾으셔도 되고 계단을 올라가시는 원장님을 만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저는 이제 철인 김세원 아나운서고요. 또 건강요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철인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체력의 끝판왕. 예. 김세원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오늘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법, 양생법이라고 하죠. 네. 동의보감에 소개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양생법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양생의 7가지 계율입니다. 그렇군요. 그 10계명 있는 것처럼 네네. 동의보감에 7가지 계율 이렇게 아주 나와요. 이거는요. 오늘 내용 7가지 계율은 저희 한의원에 제 한의원에 그 벽에 복도에 혹시 한문으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검은색. 보기는 했는데 읽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읽어보진 못하겠죠. 네. 그거를 거의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제 한의원 병원 벽에 1번부터 7번까지 쭉 써 있는 내용이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오셨을 때 한번 오늘 방송한 내용 한번 들으신 다음에 한번 오셨을 때 복도에서 한번 이렇게 쭉 감사 한번 보시면 오늘 내용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그렇군요. 한자로. 한자로 있고 한글로도 해석이 돼 있고. 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방송을 좀 들으시고 어떻게 좀 인생에서 실천을 하면 될지 알 수 있겠네요. 거기 오늘 들으시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장안평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복도 보고 설마 가셨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면 복도만 보시고 잠깐 들어오셔서 저랑 뭐 인사라도 하고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팟캐스트 만약에 저희가 듣는다, 구독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인증이라도 한의원 가서 하게 되면 원장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뭐 차를 좀 대접해 주시는지 이런 거 있나요? 건강차를 드리도록 하고 한의원 들어오셔가지고 건강 요정을 만나러 왔다. 암호인가요? 건강 요정을 뵈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특별한 대접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아직. 그래요?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근데 거기 메모는 써 있더라고요. 접수대 전화기 옆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나 봐요. 아시겠죠, 아마?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김세원 류마직의 자가용 네네. 팟빵에서 아하.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 왔을 때 아마 그걸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럼 그 이번 주에 언제든지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건강요정 딱 이러면 이거 압니다 하고 이제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양생의 7가지 계율, 7가지 지켜야 할 것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오늘 이제 7가지 계율, 네. 제 한의원의 벽에 써 있다는 의미는 네. 뭘까요? 제가 한의원을 열면서 아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벽에다가 새겨 넣은 거고 흑경에다가 네. 글씨를 박아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원정 선생님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양력이다. 그렇죠. 그럼 양력을 쭉 나눠놓으셨을 텐데. 네. 네. 양력은 사실은 제가 하도 이 팟캐스트에서 네. 자화자찬하니까 한의원 안에도 예. 벽이나 막 이런 데 양력이나 뭐 이런 건 뭐 학위나 뭐 자격증 이런 거 아니면 대형 브로마이드나 대형 브로마이드나 이런 게 막 있을 걸 생각하시는데 네. 의외로 없어요. 네, 의외로 없는 편이고 복도에 네네. 딱 요거에 적혀 있습니다. 7가지 계율. 근데 요거를 한번 김세환 아나운서님의 명확한 목소리로 한번 네. 쭉 한번 7개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시죠. 자, 저도 이제 처음 읽게 되는 글인데요. 7가지 계율, 양생의 7가지 계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를 고르게 하고 말을 적게 하여 체내의 기운을 키워야 한다. 둘째, 성생활을 조절하여 정기를 길러야 한다. 셋째, 기름진 고량 진미를 삼가고 담백한 음식으로 혈기를 기른다. 넷째, 침을 뱉지 않도록 하여 오장의 기운을 돋군다. 다섯째, 분노를 삼가하여 간의 기운을 보양한다. 여섯째, 음식을 탐하지 않으면서 위장의 기운을 기른다. 일곱 번째, 생각과 걱정을 적게 하여서 심장의 기운을 보양한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7가지를 지키면 네.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장수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7가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건데 네. 쉽지는 않아요. 네. 이 7가지가요. 본인이 꼭 한두 가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팟캐스트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예.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방송 캐치프레이즈죠?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네. 부합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의원 복도에다가 이걸 개업할 때 처음 네. 인테리어 할 때 이걸 박아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니 불편한 진실인데. 이거 아마 이게 제 지금... 환자분들이 들으셔도 아마 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 벽에 써있던 게 그거였나? 아. 아마 이러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을 통해서 좀 재조명돼서 네. 들어올 때 항상 그걸 좀 읽고 네.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좀 반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씩 한번 네.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첫째, 언어를 고르게 하고 말을 적게 하여 체내의 기운을 키워야 한다. 네. 이게 체내 기운과 관계가 있는 거네요. 말하는 이게 게. 말을 이게 또 아나운서 직업을 네. 가진 네. 김세원 아나운서님께 해당이 좀 되는 건데 아하. 아나운서이시다 보니까 막 언어를 고르게 사용하시죠. 그렇죠. 표준어, 네. 좋은 발음, 표준어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언어를 고르게는 사용하시는데 네. 말은 많이 하시잖아요. 중계하느라고. 그렇죠. 4시간, 5시간 예. 계속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직업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말을 그 정도로 많이 하게 되면은 기운은 빠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네. 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잘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네. 근데 매일매일 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기운, 체력 유지하는 게 네.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사한 직업들 많죠. 강사. 예. 그리고 저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저도 하루 종일 말하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저도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직업이긴 해요. 네. 말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증상에 대한 설명, 앞으로 계획, 치료에 대한 거 다 말로 이제 이루어지는 직업이에요. 저도 예. 의외로요. 근데 김성환 아나운서님처럼 아나운서 또는 뭐 학원 강사, 네. 또 뭐 변호사 하신 분들도 있고요. 말을 많이 하신 분들 직업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체내의 기운이 소모가 된다. 네. 그러니까 체력이 소모가 되고 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체력의 어떤 그 소모를 예. 잘 보충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말이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기운이 떨어지고 폐나 어떤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네. 목소리가 변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김세원 아나운서님은 5년간 예. 철인으로서 그래도 한 번도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제 덕분인 거죠? 잠깐 여기서- 자자찬 들어가고 예, 여기서도 갑자기 쑥 들어오시는 이거는 예. 당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네. 177호 전문의 한의사의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5년 동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면서 중계를 하셨는데도 네. 목소리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가 소모가 되는 것을 막아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네. 또 이렇게 직접, 실험물이 또 제 원장님 앞에 있네요. 예. 네. 어쨌거나 보통 분들 주부들도 예, 자녀들한테 잔소리 정말 많이 하시다가 그죠. 마지막에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화내면서 말을 많이 했을 때 네. 말 안 나오죠. 예. 예,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참 예. 재밌습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예. 말을 많이 하는 게 네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분들이 수다를 좀 떨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은 한 방에서 여자는 화가 잘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화가 잘 맺힌다. 네. 그거를 수다로 푸는 거고요. 아. 남자들은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체력 유지에는 좋습니다. 예. 여자분들은 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네. 예, 조잘조잘 이렇게 수다를 떨어주셔야지 화가 풀리고 네네. 기분도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고요. 네네네. 반대로 남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체력이 기가 소모된다. 이런 좀 남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이렇게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남자는 좀 말이 없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노래가 오늘 또 한 번 들어왔네요. 네네. 네. 자, 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성생활을 조절하여 정기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 정기라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성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네. 여기서 여러 부위에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액을 얘기하는 그 정자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이 우리 몸에서 정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생체 물질이에요. 아하. 한방에서는. 그래서 정이 어떤 것도 해당하냐면요. 눈에서의 어떤 촉촉한 네네.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도 일종의 정이고요. 입에서 나오는 침샘에서 나오는 침도 일종의 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정할 때 나오는 정액도 일종의 정인 거고요. 그 한자는 뭐 결정체 할 때 같은 그 그렇죠. 정자죠. 네. 거기에 쌀 밑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정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어떤 그 정미로운 기운이 응축돼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요. 네. 밑에 이렇게 고여요. 쌀 그 물이. 네네네. 진액이 고이거든요. 네. 가마솥 그 바닥에. 밖으로 그렇죠. 뚝뚝 떨어지죠. 예. 네. 그 진액이 바로 아. 정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정액이 이 정이라는 게 정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의 기본 생체 물질, 네. 어떤 체액을 의미하거든요. 네. 성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땀이 나고요. 성생활을 과다하는 분들 보면은 성생활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네. 정액도 빠지고 아하.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은 많이 손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운도 떨어져요. 예. 기운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남자들은 첫 번째가 발기부전입니다. 기가 아예 빠져버리면은 네네.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눈이 힘이 없어져요. 네. 예. 그래서 성생활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한의학 양생 의서 여기저기서 보면요. 네. 꼭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양반들이 그리고 높은 신분일수록 성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단명했다고 보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임금들도 그렇고요. 아무쪼록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자, 두 번째, 성생활을 조절하여 정기를 길러야 한다.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름진 고량 진미를 삼가고 담백한 음식으로 혈기를 기른다. 네. 이거 옛날에 그 양반들이나 네. 임금들,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들, 그렇죠. 기름진 고량 진미를 많이 먹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예. 차이는 뭐냐면은 요즘은 누구나 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예. 어디든 고기 뷔페가 있고요. 네.
고량진미, 기름진 음식을 언제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됐고 요즘은 오히려요. 정반대 현상이 좀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고혈압 음식이 정말 여기저기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집에서 음식 챙겨주고 이런 아이들은 네. 야채나 채소도 먹고 이러는데 엄마가 워킹맘인 경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집에 없는 경우는 갔다 와서 뭐 햄버거로 간식을 먹는다든지 피자를 그렇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라면을 먹는다든지 오히려 엄마의 돌봄을 못 본 애들이 오히려 비만이 된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 있어요. 옛날에는 양반들이 주로 임금들이 고량진미를 많이 먹고 네. 대사질환이 왔었죠. 세종대왕님도 그래서 이런 고량진미를 많이 먹다가 네. 당뇨도 오고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다는 기록도 그렇군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의 현대에 맞춰 보면 뭐 양반에게만 해당됐던 내용이 아니고 모두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예. 내용이네요. 기름진 고량진미를 삼가고 담백한 음식으로 혈기를 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혈기라는 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혈관입니다. 혈관 건강. 혈기라는 것은 네. 옛날 그 한의학 의서에서 예. 혈기라고 나오는 기록들은요. 대부분 다 혈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혈기 왕성하다 할 때 예. 그것도 같은 그렇죠. 혈관인가요? 그 네.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혈기왕성이라는 것은 네. 혈기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고 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고 네. 여기서 기름진 고량진미를 삼가고 담백한 음식으로 혈기를 기른다. 혈관을 건강하게 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진 고량진미를 먹다 보면 동맥경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뇌졸중이 오거나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네. 위험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이것도 좀 명심을 해야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침을 뱉지 않도록 하여 오장의 기운을 돋군다. 그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그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네. 침을 삼키라고 했습니다. 네. 턱 운동을 하고 딱딱딱 고치법이라 해서 네네네. 치아를 두들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턱을 두들기고 네. 치아를 두들기고 고치법. 방향도 있던데요. 예. 그리고 침을 또 삼키고 아하. 절대 침을 뱉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이제 가래라든지 네네. 비생리적인 액체로 이제 배출되는 건 배출돼야죠. 그러니까 비생리적인 액체가 배출되는 가래 같은 경우는 배출이 되어야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침은 꼭 삼켜야 된다. 아.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침을 삼켜줘야지 오장이 편안해진다. 예. 장부가 안정된다 그랬어요. 내장이 안정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윤활 역할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액 아까 정도 말씀드렸는데 침도 일종의 우리 몸의 체액의 일종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사람은 침이 마르고요. 눈이 건조해져요. 네. 피부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발바닥 같은 데도 막 각질이 일어나서 건조해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음어라 그래서요. 몸에 체액이 부족해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주로 양허라 그래서 에너지만 떨어진 걸 보충해 주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 양을 돋궈주면서 음도 같이, 예. 체액도 같이 돋궈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에서 이런 체액이 빠진다. 아하. 예, 건조해지고 부족해진 쪽으로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침을 뱉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 침도 정말 소중하게 좀 여겨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을 뱉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 침도 정말 소중하게 좀 여겨야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분노를 삼가하여 간의 기운을 보양한다. 아, 요즘 현대 사회는 분노 사회라고 표현을 된 만큼 네. 분노가 참 많아요. 예.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건드리면 누구나요? 욱하고 네. 이게 막 열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해요. 그 네. 근간은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족의 어떤 정서 자체가 네네. 한이 서려 있는 역사를 가지고 지내온 민족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이 있어요. 예. 건드리면은 좀 참지만 네. 어느 역치 이상 자극을 하면은 누구나 다 다혈질로 변하는 게 네. 한국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산업화 민주화도 네. 그런 것에 근간으로 해서 좀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성질이 그런 발전을 이뤄냈죠, 사실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예. 굉장히
몸에 네. 어떤 자극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면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분노를 하면은 간이 손상된다고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쉽게 화내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간이 나쁜 분들도 있고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과 관련된 기능들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해서 네. 간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5번째 계율이죠. 그렇군요. 네. 자, 6번째입니다. 음식을 탐하지 않으면서 위장의 기운을 기른다.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이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7개의 계율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옛날 옛적이나 예.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그 건강 관리는 네. 계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도 과식을 너무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네. 뷔페를 너무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텔 뷔페 한 번 가는 게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 연례 행사를 넘어서 예. 정말 특별한 날에 가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돌아간 거 보니까 무슨 쿠폰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예. 뷔페가 지금은 예. 그냥 무슨 집 근처 식당 가는 것처럼 됐더라고요. 네. 문화가. 그러니까 엄청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예. 삶의 질도 높아졌다는 얘기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요즘에 욜로족이라서 아하. 오늘 그냥 일단 먹자. 오늘 먹고 재밌게 지내자.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예.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건강은요. 오늘을 즐기면은 내년이나 네. 내후년에는 못 즐겨요. 몸이 안 돼가지고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예. 그래서 욜로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네네. 오늘 자체에 일단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강을 챙겨야 돼요. 먹는 걸로 욜로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행어 있잖아요. 욜로하다 골로 간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듯이 요즘에 이제 그런 유행어 있나요? 예. 저희랑 이제 경쟁하는 팟캐스트죠. 예. 1등, 2등 하는 팟캐스트. 예. 거기서 이제 그래요? 네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네네네. 거기는 그 재테크 관련 그 팟캐스트. 네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골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오늘 돈 다 쓰고 그렇죠. 돈 저축 안 하면 예. 나중에 이제 돈 없어서 골로 간다는 거고 예. 저는 돈 쪽이 아니고 몸 그렇죠. 건강에 대한 겁니다. 사실 그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돈이랑 건강이랑 똑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모든 게 다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게 일치하나요? 예.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게 네네. 오늘 돈 그냥 쓰고 싶은 데 쓰다가 네네. 나중에 골로 간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병이 생겼을 때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술도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때 받아야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경쟁 팟캐스트에서 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네. 욜로 하다가 돈이 나중에 없어서 빈털터리에서 골로 간다는 거는 사실 건강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여담이지만 사주팔자에서 돈하고 건강하고 같이 보는 그래요? 예, 이거 사주팔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여담이 있는데 더 땡기는 이 느낌은 뭘까요? 사주에서 돈하고 건강은 동일한 개체로 봅니다.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몸이 좋아지는 걸로 보고요. 사주에서도 돈이 떨어지는 운세가 되면 그때 몸도 상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요즘 뭐 통계 자료들 보면 거의 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들이 근거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자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뭐 빈곤해지는 걸 떠나서 내 몸 건사를 못해요. 치료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라는 것은 노후 준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준비입니다. 왜냐면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벌고 진짜 막 모으고 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병이 생기면요. 지켜야 할 돈은 있는데 노후가 없어요. 그럼 은퇴하고 노후를 병실한 것만으로 보내는 걸로 연생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뭐 생명보험이다, 실비보험이다, 뭐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혹시 병 생길까봐.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험 드신 분들 보면은 보험 들었으니까 뭐 과식도 하고 고기도 하고 운동도 안 먹고 그 보험 믿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네요. 내가 뭐 운동을 끊어서 다닌다든지 그게 더 사실은 더 투자죠. 보험 들고 건강 관리 안 하고 생명보험 들고 건강 관리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보험에 들고 이런 것도 물론 준비해야죠. 필수적인 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지만 건강 관리를 내 스스로 하는 게 내 노후 준비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면 돈은 무진장 나가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길 저는 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욜로를 얘기하다가 건강보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시겠죠? 네. 경쟁 팟캐스트를 얘기하신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네요. 원장님께서 지금 경쟁심, 승부욕이 탁 불타오르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보셨죠? 건강요정. 이렇게 해야 건강요정이 되십니다. 따라잡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7번째입니다. 벌써 마지막 이 지켜야 할 계명인데 생각과 걱정을 적게 해서 심장의 기운을 보양한다라고 돼 있어요.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이제 양생의 비결, 오래 살기 위한 비결은 초탈. 초탈의 사유에서 기반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초탈. 이게 정말 7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공포, 이런 마음, 초탈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병을 만든다.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은 초탈의 어떤 사유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병을 고치려면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걸로 여러 번 나와요. 저는 이거를 학생 때는 읽을 때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되어서 환자분들 실제로 병을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동의보감에 병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환자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서 도에 합당하게 하며 병자로 하여금 모든 마음속의 의심이나 걱정, 생각, 망념, 모든 불평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 병을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치료해 보니까요.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제 치료 방법을 의심하는 분들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을 제가 예전에는 억지로 끌고 가면서 치료를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쭉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걸 느끼셨네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저랑 또 이제 제가 치료를 해드려 보면은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볼까?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치료가. 그리고 걱정하는 분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안 돼요 치료가. 그러니까 이 생각, 사념이 많은 분들은 제가 치료법을 완성을 나름 했는데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먼저 치료하지 못하면은. 그럼 원장님께서 이거 어쨌거나 의사가 제거를 해야 한다는 동의보감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의사의 어떤 그런 치료할 때 있어서 환자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 환자의 신뢰를 얻고 환자의 어떤 모든 생각, 망념을 제거해야 된다. 환자의 의심이나 걱정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치료할 때의 마음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과 걱정을 적게 하여서 심장의 기운을 보양한다. 이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요.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하면 안 나요, 병이. 물론 큰 병에 걸렸는데 욜로 하면서 건강에 대한 아무 관리 안 하면서 몸을 아무렇게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생각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요. 내가 병이 빨리 나기 위해서 막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초탈의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진정한 궤도에 오른 야구 선수들은 스윙할 때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해야지 홈런을 칠 수 있고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스윙이 오히려 잘 안 되고 빗 맞은 땅볼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이 왔을 때 초탈의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 병이 빨리 난다는 거죠. 사실 이미 그분은 그 병을 만약에 고치시게 되면 그거 초탈의 마음을 경험하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네. 다른 일에서도 그 경험이 밑바탕이 돼가지고요. 잘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쭉쭉 뭔가 인생이 풀리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병이 좀 더 자신에게 중요한 걸 갖다 준 그런 셈이 좀 되겠네요. 병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류마티스 걱정 마. 제가 감사한 책에도 나오지만은 언제가 류마티스 감사해요. 일본 말로. 그래요. 류마티스가 내게 온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네. 그 저자는. 왜? 내가 내 몸 챙기지 않고 살아오다가 류마티스라는 게 나를 찾아와서 내가 비로소 내 몸을 한번 챙겨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그러면서 류마티스를 극복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류마티스 걱정만데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오히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초탈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는 것이 병을 더 빨리 낫게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안 나요. 초탈하면은 몸에 힘이 빠지고 낫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병이 있으시다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근간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 제가 이번엔 좀 밑에 깔아드렸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치고 들어와 주셔서 제가 들어갈 타이밍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잽싸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직의 제가요. 오늘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양생의 7가지 계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기지기장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 자가용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청취자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입니다.